이번 시간에는 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15강 병원에서의 호칭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조사된 자료인데요. 90% 이상의 미국인은 나는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야 라고 평가한다 그래요. 자, 영국에서는요. 죄수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3분의 2 이상의 죄수들은 나는 다른 동료 죄수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정직하다라고 평가한다 그럽니다. 재소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일반인만큼 법을 지킨다라고 자평했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자, 직장인들한테 역시 자기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벼룩시장에서 한 조사 자료인데요. 100점 만점에 81점 정도를 줬다 그럽니다. 자, 제일 많은 사람이 나는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89점 사이야 라고 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기업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야. 회사에서도 나를 그렇게 평가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후한 점수를 주고 있죠. 자,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병원 근무자가 일반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폐쇄적이면서 조금 갇힌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문가들의 집단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호칭을 잘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조직 문화를 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퇴근이 늦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직장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곳이고, 직장 동료는 나와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직장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곳이에요. 가족관계하고는 다르지요. 친구관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언어 예절을 다룸에 있어서 호칭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호칭은 일정한 규칙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호칭의 규칙은 상급자에게는 성함, 직급, 님, 김은정 실장님 하면 되고요. 성, 직급, 님 해서 김 실장님 하면 되죠. 자, 동급자에게는 성함, 직급, 님 해서 김은정 대리님 혹은 성함에다 직급을 붙여서 김대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상급자는 성함, 직급, 님 혹은 성함, 직급, 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급자는 성함, 직급, 님 혹은 성함에다가 직급만 붙이면 되지요. 자, 이제는 하나하나씩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윗사람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실수하기 쉬운 거죠. 원장님, 실장님께서는 잠깐 외출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실장을 원장에게 말하는 경우에 원장 앞에서 내가 실장한테 님을 붙이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옳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어법이에요. 우리 인사예절 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건 역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사실은 원장님, 실장님은 잠깐 외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법의 예절에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밖에서는 불필요한 존칭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원장님, 김대리님께서는 10분 후에 도착하십니다. 원장님, 김대리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현재는 이것은 원장님, 김대리님께서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요 깨선 요 부분만 생략해도 괜찮다. 김대리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라고 해도 괜찮다. 도착하십니다가 아니라 도착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옳지요. 이것을 압존법이라 그래요. 뭐냐 하면 높여야 되는 대상이지만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듣는 사람이 내가 호칭하고 싶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경우에 이때는 존대를 낮추는 어법입니다. 이것을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이 계시다. 자주 실수하는 거죠. 자, 원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우리 회의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하면 말하는 사람이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존중하기 위한 의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게 되는 실수인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종 듣는 실수죠? 커피 나오셨습니다. 틀렸죠? 높임말은 사람한테만 씁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예, 커피 나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죠. 높임말은 사람한테만 씁니다. 잊지 마세요. 자, 평사원을 부르는 호칭 알아보겠습니다. 동료 간에는 누구씨, 누구누구씨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직함이 없는 선배나 동료이지만 나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은정 선배님, 김은정 선배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직함이 있는 사람이 직함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김 과장, 김 부장 해도 되고요. 은정 씨라고 해도 괜찮아요. 또 요즘에는 동료들끼리도 서로 존칭을 쓰는 직장들이 많아서 서로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이라고 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하기 쉬운 호칭 한번 알아볼게요. 원장님실. 뭐가 틀려요? 호칭은 누구에게만 쓴다. 존칭은 사람한테만 씁니다. 원장님 방은 존칭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원장실이 맞습니다. 호칭은 상사에 대한 호칭은 이거 님이 상사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이거는 호칭 사람에게만 씁니다. 원장 지시, 원장님 지시, 원장님 지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원장 지시라고 하느냐? 문서에는 원장님 지시라고 쓰지 않고 원장 지시라고 해도 전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정리하죠. 말할 때는 원장님 지시, 문서에 회의록에 기록을 남길 때는 원장 지시, 이게 맞습니다. 자, 이것만 꼭 기억하셔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높임말은 사람한테만 씁니다. 커피는 높임말의 대상이 아니고 원장님 방도 높임말의 대상이 아닙니다. 높임말은 사람에게만 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